자, 이제 스펠바운드의 밀턴 에릭슨의 최면 치료와 삶의 재도식화 해설 세 번째 편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에피소드 부분은 6에서 16까지 파트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6에서 16 파트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잠깐 있고 책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밀턴 에릭슨의 직접적인 최면 시연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6에서 16까지 파트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에릭슨이 어떻게 사람들을 트랜스에 미리 유도해 놓고 작업을 하고 암시를 전달하는지 보다 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이제 1편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에릭슨이 대중 강연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패턴이 있고 그 기본적인 패턴은 암시, 사례 혹은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다시 암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리고 이게 계속 끝없이 이어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과정, 이 구조 자체는 이 이야기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야기 하나, 그러니까 아이디어 하나, 스토리텔링, 암시, 아이디어 하나, 스토리텔링, 암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도 굉장히 커다란 구조에서도 이게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암시, 맨 처음에 우리가 에릭슨이 집어넣은 암시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에서 배운 걸 가지고 나가서 이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은 여러분 인생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라는 암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이제 그 여성과 치과 의사 사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트랜스에 다시 재진입시키는가, 그리고 이제 암에 걸린 환자에게 최면을 사용한 사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들이 끝날 때 에릭슨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특정한 경험이, 특정한 사례가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앞에서 이야기한 암시를 여기까지 가져와서 강화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기법 자체는, 이 강의 자체는 이제 최면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미 임상에서 최면을 사용하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숨겨진 의도 외에도 겉으로 표면으로 드러난 사례들이 에릭슨이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기법적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 6에서 16가지의 사례가 사실은 커다란 My Friend John 테크닉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최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My Friend John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면에 관심이 없더라도 화술에 관심이 있다거나 혹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My Friend John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혹은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My Friend John 테크닉은 이제 최면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에게 내 친구 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친구 존이 얼마 전에 최면을 받으러 갔는데 최면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점점 시선이 고정되고 눈이 고정되고 피곤해. 자, 그래서 이렇게 타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트랜스 유도를 시도해서 상대방에게 최면을 유도하는 게 바로 이 My Friend John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에릭슨이 이 기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자기 논문에서 먼저 이야기를 한 바 있고 굉장히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6에서 16까지 사례는 이러한 My Friend John 테크닉의 그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에릭슨은 앞에서 조금 다르게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제 최면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언어적으로 어떻게 암시를 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행동적으로 상대방에게 했는지, 그리고 행동적으로 어떻게 하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요. 치과 의사, 이제 어렸을 적 치과 의사에게 뺨을 맞아서 두려움이 생겨 치과 치료를 받지 않은 여성에게 에릭슨이 친구인 치과 의사가 어떻게 상대방의 두려움을 긍정하고 상대방의 현실을 그대로 이용해서 트랜스를 유도한 다음 추면 치료를 했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세요. 손을 어떻게 들었고 어떤 테크닉을 썼고 어떤 암시적인 기법을 사용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이제 전형적인 에릭슨식 마이 프렌드 존 테크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마 영상이나 음성에서는 에릭슨이 이렇게 동작까지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의사들은 자연스럽게 이 에릭슨의 최면 시연, 간접적인 최면 시연을 통해서 트랜스에 들어가게 되고 트랜스 체험이 더욱더 강렬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트랜스에 재진입한 환자들, 엘 박사 사례, 암에 걸린 여성의 사례에서 더욱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 에릭슨의 마이 프렌드 존 테크닉은 에릭슨의 논문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제 친구에게 이렇게 최면가가 최면을 유도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 프렌드 존하고는 좀 다르게,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최면을 유도할 겁니다. 자, 여기 가상의 사람 존이 있습니다. 존에게 최면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유도할 최면 기법을 이렇게 합니다. 자, 존 저기를 바라보세요. 자, 존 숨을 더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더 깊이, 좋아요. 더 깊은 최면 상태에 좀 들어가게 됩니다. 하면서 가상의 존재에게 최면을 유도하는 걸 미리 시연함으로써 이미 트랜스를 유도하는 방법이 이제 그 오리지널 마이 프렌드 존 테크닉이에요. 근데 그 치과 의사의 사례에서 바로 이 모습을 간접적으로 아주 잘 사용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이데오 다이나믹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어떤 거냐? 자, 마취에 당신은 점점점 어디가 마취가 됩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감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취라는 테마에 맞는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취에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약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마취가 시작돼서 하게 됩니다. 최면 마취가 있습니다. 하면서 마취란 테마를 이제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데오 다이내믹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1차적으로 저항이 심한, 공포가 심한 환자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되고, 두 번째, 이데오 다이나믹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세 번째, 그때 어떤 신체적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잘 알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에릭슨이 의도한 바대로 마이 프렌드 존 테크닉에 의해서 트랜스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트랜스 재진입 환자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과거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체험, 경험, 기억을 이용해서 트랜스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저항 없이 트랜스를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확실한 방법론을 에릭슨이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트랜스에 들어갔던 사례를 물어보고 그걸 아주 자세히 환기시키는 거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함께 누가 했는지, 장소는 어땠는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트랜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거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물음으로써 트랜스를 유도하고 트랜스에 잠입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법은 에릭슨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례에서 보여주게 돼요. 최면 봉인을 해제할 때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트랜스에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직접적으로 트랜스를 유도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트랜스를 유도하고자 할 때 바로 이런 과거의 경험을 환기시키는 방향을 통해서 트랜스를 유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앞편에서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에릭슨이 말한 트랜스란 내적인 프로세스에 주의가 몰입된 상태라고 얘기한 바 있어요. 에릭슨은 이제 그 주의를 집중시키면 그 과정에서 트랜스가 유도가 되는데, 이제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 불빛, 수정구 이런 것보다 상상, 생각, 과거, 기억, 경험, 감각에 주의를 집중할 때 트랜스가 더 잘 유도가 된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에릭슨의 논문 첫 편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내성적 사고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자, 상상으로 자, 의자에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의자 앞에 탁자가 있습니다. 탁자 앞에는 쟁반이 있고 쟁반에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몇 개가 있나요? 사과가 무슨 색인가요? 쟁반은 어떤 색인가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나요? 탁자는 어떤 모양인가요? 어떤 크기인가요? 어느 정도 높이인가요? 당신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요? 어느 방향에 위치해 있나요? 자, 손을 뻗어서 탁자 위에 사과를 잡아보세요. 팔을 뻗을 때 근육의 느낌들을 하나 상상할 수 있나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트랜스가 유도가 된다는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거의 경험들, 그게 굳이 트랜스에 들어갔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과거에 즐거운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과거에 어떤 수영을 해본 적 있나요? 운동을 해본 적 있나요? 어떠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 디테일에 파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인 트랜스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은 에릭슨이 굉장히 짧게 설명하고 가지만 간접적인 트랜스를 유도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이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원하는 상태와 자원들을 환기시키고 몰입시키고 트랜스를 유도하고 최면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리비비피케이션이라는 최면 기법의 원리가 되는 에릭슨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L 박사 파트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L 박사 파트는 밀턴 에릭슨이 말한 활용 기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앞에서도 에릭슨이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상대방의 고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어떻게 밀턴 에릭슨의 활용 기법이 L 박사 사례에 녹아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